김원TV에서는 조두순 관련 거주지 루머에 대해 아시는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김원TV에서는 이영호 군의 아지트에 대해 아시는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범인이 누군지 아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다. 정말 억울하다. 2009년 5월 갑자기 사라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종자라는 이름으로 무사하기만을 바랬지만 그렇게 시간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기대도 사라졌고 시신이라도 찾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유족분들은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누군지 안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잡을 수 없었고 찾고 싶지만 찾을 수 없던 시신입니다. 어디서 엉켰고 우리가 왜 이 미제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잘 들어주십시오. 분명 잡을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허점을 분명히 남겼고요. 그 허점을 밝혀내면 이 사건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허점은 여러분이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허점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범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아주 소름 돋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건이 외부에 잘못 알려진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 쪽에서 이거 더 이상 수사 안 한다던데? 더 이상 못한다? 안 한다? 멈췄다던데? 여러분은 안 한다와 못한다의 차이를 아시지요? 안 하는 건 이제 끝났다. 마치 이 사건이 기소가 안 됐다라는 것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는 재판대에 못 올린 상황입니다. 증거가 없는 기소 중지 상태거든요. 그 증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종자 당시 53세 김춘자님이십니다. 경남 김해 맛집으로 소문난 굉장히 유명한 국수집의 사장님이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이유도 있는데요. 다 노력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와서 준비 과정을 거치고 매우 저렴한 가격, 당시 3,000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방송을 타기 시작하며 사람들은 점점점 더 많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사건을 좀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1년 전 2009년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당연히 새벽부터 김춘자님은 장사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아침 8시에 출근했던 종업원은 그날도 원래와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김씨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가게에도 불이 켜져 있고 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공허한 가게였는데 아무것도 없었지요. 분명 따뜻한 온기로 느껴져야 할 공간, 재료의 공간, 그런 온기뿐만 아니라 사람의 온기까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저희는 일단 발생된 원인, 그 전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한 분석을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여기를 매우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위 상황을 인지한 여러분은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십니까? 아마 잠시라도 우연성? 아마 이 정도의 생각일 겁니다. 하나, 잠깐 밖에 나간 거 아니야? 둘, 가출하셨나? 하지만 위의 상황은 분명 이상합니다. 일상적인 활동이라 부르는 루틴적인 걸 전부 깬 상황이지요. 겉으로는 매우 그럴싸해 보이는데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 넘는 대박 맛집으로 유명한 공간입니다. 단순히 가출할 이유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종업원에게도 새로운 국수집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 건물을 올릴 거고 거기다 자동 시스템이다. 이렇게 미래를 꿈꾸고 계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라지실 이유는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범죄의 가능성이지요. 주변 분들이 범죄의 가능성을 초반에 높게 봤던 이유가 단순히 사라질 상황도 아니고 연락이 두절됐고 그리고 이곳이 워낙에 장사가 잘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돈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근데 여러분, 범죄의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위의 상황에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저도 원래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는 전문가분께서 일러주신 내용이었거든요. 자,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2009년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실종된 날이었죠. 새벽 5시는 어떤 날이었을까요? 아마 김춘자님은 가게 문을 열었고 똑같은 루틴적 활동을 했을 겁니다. 육수를 끓이기 그 전 가게 문만 딱 열었을 그 당시에 괴한에게 습격을 당해 사라졌다는 가능성입니다. 이게 범죄의 가능성이죠. 왜냐면 앞에 차가 있었고 가게 문은 열려있었고 불도 켜져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단순하게 하루 매출을 노리는 강도는 절대 아닙니다. 아침에는 돈이 없거든요. 밤에 가야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매출을 노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게 보편타당하게 떠오르는 생각일 겁니다. 근데요, 두 번째, 이 경우를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파트거든요.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스테이징, 즉 범인이 꾸민 흔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차가 있다, 불이 켜졌다, 문이 열려 있다. 보여주고자 했던 행동이지요. 5월 19일 사장이 5시에 원래대로 왔고 출근했고 준비하다 사라졌다. 가게 불을 켰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범인의 목적은 실종 시간을 건드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실종됐는데 마치 아침에 와서 여기까지는 살아있었다, 여기까지는 존재했었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려고 했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범인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전날 사라진 게 되면 자기가 불리할 거니까, 실종 시간을 바꾸면 자기는 자유로울 거니까. 이런 경우는 범인이 매우 무척이나 계획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라진 김춘자님의 루틴적 활동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가까운 면식범일 확률이 높아지지요. 저희가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만약에 누군가가 스테이징, 즉 알리바이를 조작한 거라면 이 사람에게 이 새벽 시간에 실종돼야 됐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 전에 실종된 사람을 실종 시간을 바꾸기 위해 했다는 것. 그러면 그 전에 같이 있던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범죄의 가능성을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춘자 씨가 언제 마지막으로 목격됐는지가 중요한 거겠지요. 마지막 목격자는 전날 밤 가게를 들린 종업원이었습니다. 손님은 2분 정도 있었고 마지막 정리할 때까지 같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가게를 10시쯤 닫기 직전에 한 5월 18일 밤 9시 반쯤 뭔가 전화 한 통이 왔다. 그 전화를 받았던 사장님이 급하게 국수를 하나 만들었다. 과일도 깎았다. 누군가에게 가져다 주려고 포장을 하더라. 그리고 10시경 자신의 차로 퇴근하는 걸 봤다라는 진술입니다. 그러면 혼자 퇴근하다가 차에 탑승 후에 생긴 문제일까요? 집에는 무사히 갔는데 아니면 와서 아침에 와서 생긴 문제일까요? 이를 입증시켜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있었지요. CCTV입니다. 5월 18일 밤 10시 18분의 CCTV, 바로 이것입니다.
김춘자 씨의 차량 무쏘에 누군가 타는 게 보입니다. 그 누군가는 김춘자님입니다. 즉, 이 차를 타고 갈 때까지는 어떠한 피해도 없었습니다. 누가 저곳에서 서성였거나 차 안에 타 있거나 혹은 차를 세워서 그 안에 타려고 했거나 아무런 게 없습니다. 출발은 자연스럽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한 가지 떠오릅니다. 차가 아침에 왜 왔지? 분명 차를 타고 갔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김춘자 씨가 당시에 국수를 가지고 어디론가 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또 다른 마지막 목격자일 겁니다. 세 번째 섹션, CCTV에 또 다른 흔적이 확인됩니다. 시간이 3시간 30분 지난 5월 19일 새벽 1시 47분. 방금 말씀드린 그 장소에 다시 무쏘 차량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무쏘 차량이 원래 차가 주차되어 있던 장소, 거기에 놓여진 꽃갈 같은 걸 치우고 모든 앞에 있는 전등까지 다 끈 뒤에 주차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누굴까요? 분명한 건 모자를 썼고 손에 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김춘자 씨와는 겉 실루엣 자체가 달랐습니다. 남성 같은 느낌이 강했거든요.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은 누군데 새벽 시간에 이곳에 와서 차를 주차하고 가는 걸까요? 그리고 이곳에서 내린 사람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 범인일 확률 높지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저 차에서 김춘자 씨가 내린 적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김춘자 씨의 가게가 어딘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주차하는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면식범이죠. 여기까지는 확실합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주변 사람들은 단번에 누군지 압니다. 누구였냐면 당시 53세 강 씨입니다. 종업원도 알고 있었는데 트레일러 기사였고 객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씩 이곳에 들렸고 김 씨와는 좀 친한 사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화면 속 그 남자는 강 씨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근데 강 씨는 저 아닌데요? 라고만 주장합니다. 정말 CCTV 속의 남자는 강 씨가 맞을까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건데 말이죠. 국과수에 보낸 결과 화질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 특정 비교 자체가 안 돼서 확인 불가능이 됐던 거지요. 지인들은 맞다, 당사자는 아니다, 국과수는 확인이 안 된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근거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지요. 자, 이제 의심을 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섹션, 강 씨가 범인인 간접 증거들. 분명한 건 둘이 직접 만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되는 이유 하나, 범인은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실종된 다음 날 5월 19일 오전 가게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와서 나 엄마 김춘자 씨랑 잘 압니다 라고 하더니 나한테 전날 전화가 왔는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날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강동에 돈 받으러 간다던데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동, 중요한 단어입니다. 서울 강동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강동이란 단어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바로 이 남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이걸 얘기했던 남자가 강씨입니다. 강씨. 그리고 이 강동은 서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해시를 얘기하는 건데 이 강동이 바로 강씨의 집입니다. 이상하죠? 물론 우연일 수 있습니다. 헌데요, 저희 아까 놓치지 말자는 거 있었지요. 범죄였다면 가능성이 두 가지로 분리되는데 그중에 두 번째 가능성, 스테이징을 하려고 했다. 범죄 실종 시각을 이동시켜서 어떻게든 실종된 걸 다른 쪽으로 바꿔보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걸 한번 매치시켜 볼까요? 만약 범인이라면.
스테이징을 했다. 새벽 5시에 정상적으로 출근했다. 그 전날에는 강동을 갔다. 살아있었다. 여기서 실종됐다. 이 얘기인 겁니다.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신의 행적을 조회할 때 그때 시간에 난 딴 데 있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통신 내역 결과 5월 18일 마지막 김춘자 사장님이 통화를 했다고 했지요. 그 통화를 한 상대가 강 씨입니다. 강 씨의 전화를 받고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시 18분에 이동을 했는데 또다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게 10시 20분이었죠. 그게 뭐였냐면 다시 한 번 더 강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마지막 상대는 강 씨지요. 세 번째입니다. 김춘자 씨의 차량의 흔적, 저 무쏘 차량이 집으로 갔나 어디로 갔나 체크를 해야 되는데 분명 강 씨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지요. 강 씨 당신은 어디 있었어? 라고 물었더니 저는 트레일러 기사라서 항상 있는 20분 거리 떨어져 있는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경찰은 그쪽 중심으로 무쏘 차량을 찾아봤는데 나왔습니다. 5월 18일 밤 10시 41분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무쏘 차량이 한 대 확인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2시간 20분이 지난 새벽 1시 23분 이 차량이 나가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새벽 1시 47분에 이 차량이 주차가 된 거지요. 20분 거리입니다. 그러면 들어갈 때는 당연히 가능성이 김춘자 씨일 확률이 높지만 나갈 때는 이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는 트레일러 기사 강 씨가 있었습니다. 막다른 길이었거든요. 간접 증거로는 되게 완벽합니다. 네 번째, 5월 19일 새벽 2시쯤 한 남자를 태운 택시기사가 확인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남자는 국수집에 차를 세우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 나왔지요. 2시경 탄 사람이 확인됩니다. 택시를 탔고 그리고 택시기사도 이 내용을 기억합니다. 어느 쪽 방향 20분 거리 있는 택시 트레일러 있는 곳에 가달라고 했고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트레일러 운수업을 한다 이런 얘기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게 바로 강 씨였습니다. 이걸 뒷받침하듯 택시가 들어가는 장면도 CCTV에 찍혔습니다. 그럼 상황은 완벽해졌지요. 다섯 번째, 강 씨의 트레일러 안에서 혈흔이 확인됩니다. 피의자가 운전하는 부산 99파 땡땡땡호 차량 안에서 10개의 혈흔 반응이 확인됐으며 그 안에서 피해자 김춘자 씨의 혈흔이 검출되었다 라는 게 확인됩니다. 여섯 번째, 강 씨의 몸에는 긁힌 것 같은 상처가 존재했습니다. 팔과 목에 있었는데요. 이런 모든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경찰은 이 6가지를 근거로 검찰에 기소 이제 넘기게 됩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증거라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직접 만난 증거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통화도 했고 이동도 했고 기록도 확인됐고 그리고 혈흔도 나왔습니다. 살해를 결론을 내렸지요. 그런데 기소가 불가능했습니다. 기소 중지가 됐지요. 이유는 시신이 안 나왔습니다. 외부엔 이렇게 자극적으로만 알려지며 야, 검찰이 똑바로 안 하네? 떠먹여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기소해야지 라고 합니다. 아니요. 기소가 불가능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섹션. 왜 기소가 안 됐는지를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걸 만약에 기소를 시켜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무죄 판결이 나버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이 사람 더 이상 기소 못합니다. 당연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좀 납득을 시키겠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 피해자의 차량이 바로 그 무쏘였는데 그 무쏘가 정말로 이곳에 온 게 맞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즉 피고,
강 씨의 변호사가 반박을 했을 때 반박을 할 수 있을까가 검찰의 문제인 거죠. 자, 어떤 얘기냐면 이건 알겠어. 이 무쏘에서 김춘자 씨가 탄 건 오케이, 알겠다. 20분 뒤에 이 안으로 들어간 이 차량 번호판이 확인이 안 된다. 근데 이 차량이 무쏘가 맞는가, 번호판이 맞는가, 이 안에 김춘자 씨가 정말 운전한 게 맞는가,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동일한 차량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걸 만약에 상대방 변호사가 증거대세요 라고 얘기하면 검찰은 증거를 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애매하거든요. 세상에 무쏘가 저거 한 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유족들은 억울해합니다. 아니, 우리 엄마 차랑 똑같듯이 오른쪽이 깨져 있었어요. 이 차도 오른쪽이 잘 안 나오는데 똑같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건 가능성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택시기사님의 진술도 문제입니다. 명확한 게 아니라 그냥 목격자 진술 정도지 이거 하나 가지고 증명을 하고 입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하나,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바로 이 차량이었죠.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강 씨의 어떠한 흔적도 확인이 안 됩니다. 뭐 지문이 나온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이 나온 것도 아니고 원래 머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것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럼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수 결과에서도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혈흔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도 문제입니다. 혈흔에 대한 문제는 뭐라 그러냐면 시간에 대한 문제성이었습니다. 우리 그전에도 계속 통화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기록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전에도 친하게 지내서 계속적으로 통화한 게 나옵니다. 사실은 그게 어떤 혈흔이냐면 차에서 어떤 관계 같은 걸 갖다가 나온 피해예요. 혈액은 시간의 증거를 나타내진 않거든요. 애매한 겁니다. 그리고 상처는 저 얼마 전에 뭐 산소 가서 이런 풀베개에 있는데 그때 다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입증이 되고 반박이 되는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와버린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왜 검찰 측에서 기소를 못 시켰는지에 대한 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해봤자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었겠죠. 그러면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건 둘이 같이 있는 걸 본 목격자가 있나, CCTV가 있나, 혹은 증거가 있나, 혹은 범행 목적에 대한 단서가 있나? 정말 강 씨가 범행 목적이 있었나? 그리고 시신을 찾는 것까지가 중요합니다. 왜 논점이 그쪽으로 갔는지가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6번째 섹션. 우리 그럼 강 씨라면 범행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게 범행의 목적일까요? 국수를 가져다 줬다. 뭐 차 안에서 그랬다. 치정일까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한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 CCTV에서 확인된 건데 김춘자님은 예전에 집에 도둑이 든 이후에 항상 중요한 문서, 돈 이런 관련을 검은색 백팩에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날도 그게 확인이 됐지요. 근데 그 이후에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돈을 가져갔구나. 그 돈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 강 씨가 갑자기 생긴 돈이나 갑자기 나온 걸 확인해보면 체포가 되겠네. 근데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다른 증거가 확인됩니다. 수상한 거래 내역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특이했습니다. 김춘자님의 계좌에서 강 씨에게 5,790만원 정도가 인출된 게 확인됩니다. 이 사건이 있기 몇 달 전인 3월부터 5월까지 말이죠. 돈을 빌려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유는 단순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강 씨는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그게 투자 사기였습니다. 투자 사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김춘자 씨에게 투자 사기에 권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돌려달라고 했던 것 같고 그 돈을 주겠다라고 유인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피해본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왜 하필 김춘자 씨는 죽였어야 될까? 금액이 커서? 혹은 당시 줄 돈이 없어서? 범행 동기와 관련된 문제지요. 피해 금액과 관련된 걸 보면 다른 사람들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도 있는 기록들도 확인됩니다. 근데 왜 하필 김춘자 씨에게만 이렇게 했을까? 이게 가장 큰 범행 동기의 목적이었겠지요. 근데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강 씨는 꽤 많은 채무가 있었습니다. 도박빚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은 없었고 당장 돌려줄 돈은 없었고 너무 많은 재촉과 계속 달라라는 것 아니면 널 지금 당장 고소하겠다라는 협박 위협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김춘자 씨의 성격이 조금 강했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저희 여기까지 사건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을 때 강 씨에 대해서 한 가지 매치되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 범죄라면 범인은 스테이징을 했다. 심리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이동시키고 싶어 했다. 왜냐면 그때 당시의 알리바이는 명확할 거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위에 나온 걸 합쳐보면 강 씨는 어떤 게 명확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 씨가 원했던 목적, 이 CCTV만 존재하지 않았다면입니다. 자기는 저 트레일러 일을 해서 저 트레일러 회사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트레일러 회사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방송에서 보신 그것과 좀 다른 내용을 역으로 심리적으로 얘기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일을 한 행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나는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왜냐면 스테이징을 했으므로 국수집 사장님은 19일 새벽 5시에 이곳에 왔다라는 건 증명을 하려고 했으니 말이죠. 지금부터 이 사건의 스테이징, 즉 강 씨의 그 노력이 보이는 장면을 역으로 매치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 씨는 분명히 5월 18일 밤, 저녁, 새벽 이 사이 시간에 자기가 트레일러 안에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어떻게 증명할까요? 트레일러 기사들에게 전화를 하고 트레일러 기사들과 마주쳐야만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위치는 입증됩니다. 밤에 난 여기 혼자 있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요. 그리고 피해자가 사라졌을 것으로 스테이징된 시각 5월 19일 새벽 5시에 그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다른 곳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지역. 근데 보이십니까? 그는 사천으로 갑니다. 사천으로 넘어갑니다. 새벽 그 5시 기점에요. 지능적이지요. 그 사람이 범인일 때 나오는 심리적 패턴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됐으면 자신은 알리바이가 퍼펙트했던 겁니다. 근데 하필 이때 당시 CCTV가 있던 건 몰랐던 거죠.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당시에 방송했던 모 프로그램에서는 이 전화를 많이 한 수수께끼가 무엇일까라는 얘기를 많이 던졌습니다. 근데 이 범죄 패턴, 스테이징을 하려고 했던 노력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는 이 행동을 일부러 한 겁니다. 자신의 알리바이를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좀 매치가 되십니까? 7번째 가겠습니다. 단서를 찾겠습니다. 그러면 시신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지요? 강 씨가 범인이라는 심증이 명확합니다. 그런 전제에 한 가지 여쭤볼까요? 여러분, 이런 스테이징을 한 강 씨는 시신을 언제 유기했을까요? 우린 이제 알 수 있습니다. 5시 이후에 다른 먼 지역 가서 했겠구나. 이동 동선을 따지면서 말이죠. 거기서 했겠구나가 하나, 둘, 그 전에 이미 처리를 했을 거야. 이런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헌데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는 이상할 정도로 밖에 나갔을 때 외부에서 전화를 많이 합니다. 이동 동선마다 전화를 계속해서 흔적을 남기거든요. 이 흔적을 남기는 이유는 무엇이죠? 알리바이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신에게 용의선상이 돌아왔을 때 저 여기 가서 그때 당시 그가 없었어요. 5시에 실종됐다며.
근데 만약 경찰이 이 안에서 시신을 유기했다는 흔적을 찾으면 골치 아파집니다. 또 하나 더, 시간적인 차이에서 이상할 정도로 텀이 길었다.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 장소에서 장소로 갈 때 시간이 1시간이 걸려야 될 게 3시간이 걸렸다. 이러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모든 흔적에서 시신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계획한 사람입니다. 시신을 언제 어디에 뒀을까요? 사건을 강 씨의 입장, 강 씨의 심리 상태로 그가 범인이라 생각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범행을 저질러야겠다 마음을 먹은 강 씨. 그는 트레일러 회사 안에 있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 전에도 전화를 계속합니다. 누군가에게, 아는 지인에게 자기가 거기 있다는 걸 입증시켜야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김춘자 씨를 몰래 불러내는 흔적 하나. 그 이후에 그녀를 처리하고 시간의 알리바이를 만든다. 이 사람의 계획일 겁니다. 확인해보니까 말이죠. 5월 18일 저녁 7시에 화물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3시에서 4시에 출발해야 되는 화물을 이미 먼저 다 받았지요. 스틸이었습니다. 철 같은 걸 배달해야 되는 상황. 미리 준비는 끝난 겁니다. 2009년 5월 18일 밤 9시 57분 전화를 겁니다. 그게 김춘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전화를 겁니다. 왔나? 아니겠지요. 오고 있나라는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당시 진술 조서를 보면 안 와도 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봐요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증거로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 무소 차량이 정말 진입한 게 맞다라는 가정이라면, 이게 김춘자 씨의 차량이 맞다라는 가정이라면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김춘자 씨는 밤 10시 41분에 도착했을 겁니다. 근데 밤 10시 41분 이후 14분 뒤에 전화를 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강 씨가 말이죠. 누구한테 했냐면 자신들의 동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료에게 왜 전화를 했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야? 무섭다, 두렵다 이럴까봐. 아니요.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닐 겁니다. 동료 기사들의 루틴 활동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거든요. 분명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얼마 뒤에 함께 일하는 기사 3명이 트레일러 사무실로 옵니다. 왔고 그중 3명 중 2명은 퇴근했고 1명은 트레일러 안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자, 알리바이까지 모두 나왔습니다. 확인이 다 됐지요. 체크는 다 끝났습니다. 강 씨가 만든 자신만의 알리바이였던 거지요. 그 후로 50분 뒤에 차량을 가져다 주러 1시 23분 컨테이너를 출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차량을 두고 난 뒤에 자신의 동거녀와 통화를 또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도착했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 트레일러에 도착하고 나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밖에가 좀 추울 수도 있는데 밖에서 씻습니다. 몸을 씻었고 그리고 트레일러를 세차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목격자의 진술이죠. 자, 위의 상황에서 남는 의문점들이 존재합니다. 하나, 그러면 시신은 트레일러 안에 있었나? 트레일러 안에 뒀다는 건 나중에 바깥에서 해야겠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면 잡힐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시신을 안에 놓은 상태에서 몸을 씻고 차를 치고 그 안에 시신을 두었다? 그럼 트레일러 안에 시신이 존재하는데 차량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뒀다. 너무 불안한 상황 아닐까요? 너무 위험한 상황 아닐까요?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동료가 지금 자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데 말이죠.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게까지 뭔가 대범한 범인은 없지요. 대부분의 범인들은 대부분 시신 처리가 끝나야 그 다음 흔적을 지우는 게 정상적 패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언제 사망에 이르게 했을까라는 건 발생 전이죠. 동료 기사가 오기 전 그 14분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던가 혹은 그 뒤에 있는 2시간의 텀에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 2시간의 텀이 한 가지 근거가 나옵니다. 8번째, 새로운 CCTV의 증거가 하나 확인됩니다. 이 트레일러에는 차가 한 대 더 있었습니다. 강 씨의 승용차. 출퇴근을 위해 타고 다니던 차입니다. 트레일러는 거기다 두고 바로 회색 라세티 차량이었습니다. 새벽에 차량이 운행된 게 확인됐거든요. 나간 겁니다. 피해자가 왔다라고 짐작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 이후에 약 51분, 그 2시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차가 한번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이 차 뭘까요? 왜 나갔을까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이 차 타고 김해시 강동 집으로, 강동입니다. 김해시 강동 집으로 가서 아이들이 귀가했는지 밖에서 둘러보고 사무실로 왔어요. 여러분, 이거 진술 조서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말 정말 이상하죠? 강동집, 강동입니다. 강동집으로 가서 아이들이 귀가했는지 밖에서 둘러봤다. 증거는 없습니다. 안에 들어갔으면 목격자가 있었죠. 자신의 아이들. 아닙니다. 이걸 누가 이해할까요? 어쨌든 강동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강동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약 10km 정도의 거리인데요. 그 안에서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왔다. 벌판입니다. 논 같은 게 있는 곳인데요. 그 안에 그냥 유기하고 돌아왔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위험합니다. 시신을 어디가 묻고 오거나 뭘 할 행동이 있었다면 삽이 있고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뭐 그런 게 묻었다, 차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가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도, 그리고 강 씨에게서도 흔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럼 시신은 어디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저희 강 씨의, 누가 봐도 강 씨가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 강 씨의 범죄 패턴을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계획적입니다.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었고 그 사이 시간에 자신의 개인 차량을 가지고 나갔다 돌아오는 동선을 최대한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가 트레일러를 가지고 일한 시각에, 그 시각에 새벽 5시 구슬집을 그 사람은 열었다, 살아있었다를 보여주기 위한 알리바이였죠. 그러면요, 한 가지의 의심이 있습니다. 그는 시신을 어딘가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닌 이상 묻을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삽도, 흙도 어디에도 묻어있지 않았거든요. 그럼 방법이 뭐밖에 없을까요?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전화통화 중 가장 신경 쓰이는 통화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동거녀입니다. 물론 동거녀에게 전화를 해서 나 이제 나간다, 뭐 한다라고 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치고도 좀 이상하거든요. 어떤 의도로 전화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게 미리 준비된 게 아닐까. 예전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 씨 소유, 친형이 살고 있는 이제 논이 있다. 강 씨 소유 논이 있는데 그 논 중에 한 곳을 갑자기 어느 날 매립시켰다더라. 그리고 그 위에서 왜 쓸데없이 축사도 하지 않는데 그냥 만들어만 놓고 살고 있고 개인 사유지로 막아놨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다. 여러분, 어디 있는 걸까요? 물론 증거가 없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의심이 되는 상황, 개인의 사유지, 개인의 논. 강 씨의 형이 있는 그곳. 거기가 과연 평범한 장소였을까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땅을 팔지도 않고 그냥 매립을 시키고 말로는 가축을 키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키우지도 않습니다. 뭘까요, 거기는? 나무만 심어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건은 기소 중지입니다. 아직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남자는 당시에 다른 혐의로,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가 되어 교도소에 들어갔고 출소했습니다. 최근에도 이 강동 쪽에서 살고 있겠군요. 범인이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수사 중이고 확인하고 있고 미세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과 많이 가까워졌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사건 끝난 게 아닙니다. 기소 중진 거 본인도 알고 계시죠? 조만간일 겁니다. 당신이 조만간 법의 심판대에 오를 날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누군가의 증인이, 누군가의 증거가 나오는 순간 주변 사람들 다 믿으십니까? 어떤 이야기가 바깥으로 나올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까요? 새로운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너무 많은 간접 증거들이 존재하죠. 간접 증거를 증명을 못하는 게 아쉽지만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뒷이야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정확한 팩트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 탐사 프로그램에서 워낙에 열심히 잘 찾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입힐 수 있고 근거를 들 수 있는 정보는 심리적 관점이에요, 사실. 심리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린 건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강 씨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움직임이라는 게 명확한 상황인 거죠. 심리적인 패턴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단 어쨌든 진술조서에 대한 거짓말도 존재해요. 어긋났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서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께도 심리적인 패턴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생각으로 이 사건을 매칭을 시켜보면 너무 의도한 게 티가 났다라는 느낌인 거죠. 네.